시사포워드 오늘의 이슈 그 첫 순서입니다. 2022년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육 트렌드를 정리한 책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의 키워드를 담은 책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2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요. 충청북도 교육청의 김성근 부교육감을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성근 부교육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0이란 책이 출판되자마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김성근 부교육감님이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되게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했는데요. 예. 이 책을 내게 된 소감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0쪽 정도 되는 굉장히 좀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이제 네네. 제가 1부하고 3부 두 개를 제가 맡아서 이제 했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책,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2라고 했는데, 지금, 네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7월에 세계 선진국 상위 10위로 저희가 랭킹에 들어가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지금 올라오게 된 이 과정에도 우리는 이제 교육의 힘이 있었고, 이제 최상위 선진국으로 앞으로 나가는 데는 이제까지 달려온 힘하고 또 다른 에너지가 또 필요해요.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팬데믹이 이제 세계적 팬데믹이 있었고요. 네네. 15억 명의 학생들이 사실 작년에 등교 중지가 되는 사태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2년간의 과정에서 교육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했습니다. 네네. 모든 학교, 그러니까 전국 11,000개 모든 학교에 무선 와이파이 망이 깔리고, 그리고 지금 충북 같은 경우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모든 학생이 이 스마트 기기를 한 개씩 지급을 받고 네네.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 엄청난 변화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교육 정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시는 45만 명의 우리 선생님들도 네네. 굉장히 이 급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네. 왜 이렇게 빨리 변하지? 이제 하는 교육은 왜 이렇게 자꾸 손을 대? 뭔가 너무 빨리 변한다? 네네네. 그런데 왜 빨리 변하느냐? 우리가 네네. 빨리 변하지 않고 가만히 가면, 그러면 우리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좀 맞을 수가 있느냐? 네네.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지난 이제 상반기에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좀 고민을 같이 좀 했습니다. 네네. 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는 뭔가 여기 대한 설명이나 해명을 좀 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네. 그래야지 공감이라 그러는데 무조건 내가 하니까 한번 나 믿고 좀 따라주라. 네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교육은 어떻게 지금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이제 네네. 이런 설명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거죠. 네네. 저는 지금 김성근 부교육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크게 와닿습니다. 예. 보통 이제 교육을 이야기할 때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니까 변화가 제일 늦은 곳이 교육 현장이다 이런 말 그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게 교육계로 이렇게 확 정말 뒤집어져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교육 현장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또
또 예, 하나는 이제 맞습니다. 세계 10위 이야기하면서 이후엔 다른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을 때 갑자기 그 우주를 향해 가는 발사체 생각이 났어요. 이 아, 지구 예, 예. 안에서 쓰는 그 추진체하고 우주를 나가려면 기존 거 버리고 다른 발사체를 방법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예,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탁 떠오르면서 아 이래서 이 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시구나 이렇게 제가 예, 설명이 예. 들으면서 탁 그려졌는데요. 사실 이런 안내가 그동안 한 번도 없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선생님이나 이제 그 메시지나 설명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렇게 좀 총체적인 형태로 좀 같이 그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것에 어려움을 느낄까 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네네.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가는 어떤 것은 답이 있고 어떤 것은 네네. 아직까지 과제로 좀 남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았어요. 이제 네네. 근데 저희가 이 과정을 그 좀 추진하면서 봤던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저같이 교육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나 네네. 정책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보통 한 15년쯤 후를 내다보고 교육을 해야 아,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살아갈 그 세상은 지금이 아니라 한 그렇죠. 15년쯤 후의 세상이기 예, 때문에 예. 그 세상을 항상 좀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네네. 그런데 학부모님이나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교육 정책을 바라보는데 한 15년쯤 전에 배웠어요. 그렇죠. 딱 시차가 한 맞습니다. 30년 정도 좀 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같은 패러다임 속에 그 정책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전부 다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좀 열심히 살아보자 하던 우리 산업화 성장 시대라든지 이런 데는 30년이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별 변화가 차이가 없죠.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어제가 다른데요.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 예. 이 30년의 그 기본적인 시차를 우리가 극복을 음, 해야지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나 교육 정책을 하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이 책에서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지만 일반 네네. 국민이나 아니면 교육에 관심 관심 있는 있는 분들. 예, 모든 예. 분들이 서로 공감과 그리고 소통을 위한 대화를 위해서 어, 이런 이제 저희들이 작업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소통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올해 충북교육청과 함께 충북교육의 미래를 그리다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예, 지금 예, 우리 김성근 부교육감님의 이야기를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똑같이 시험 봐서 대학 가는 거 뭐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학교 현장은 저희가 생각하던 저희가 배웠던 때하고 너무 달라져 있고 예, 예, 여전히 맞습니다. 여전히 변화 중이고 내년은 또 다를 것이란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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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이 정말 그래서 이 책이 더 저는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우리 김성근 부교육감님뿐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공동 저자들은 어떻게 꾸려지고 또 아까도 고민하신 것처럼 이분들과 함께 책을 내게 된 주요 동력이라거나 고민들은 무엇이었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사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뭐 광주, 그다음에 전북, 충북, 서울, 경기 전국의 모든 데서 현장에서 정책을 하시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네네. 총 20분 음, 가까이가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세대도 굉장히 젊은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니어 그룹까지 세대를 좀 넘나들면서 구성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좀 전할 거냐. 네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노력은 해왔는데 사실 이제 세계 선진국 10위권으로 들어오는 데는 사실 누구나 진보나 보수 뭐 이런 이념의 차이나 철학의 차이 이런 것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열심히 달려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열심히 달려왔던 그 주 동력들은 그 시기에 맞았던 것은 또 있고 또 지금 네네. 변하는 시기에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예. 들면 저희는 그간 이제 항상 개발도상국이거나 1945년 해방됐을 때는 세계 최하위의 그 빈곤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최고 선진국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저는 언제 중진국 때보나 이랬었어요, 정말. 예, 맞습니다. 정말 그 그래서 기간이 길어서. 사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저희가 선진국을 좀 따라갔으면 됐거든요. 네네. 먼저 나가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음, 이쪽을 이제 우리가 모델 삼아서 열심히 이렇게 좀 쫓아가면 가능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도 그 선진국에서 먼저 성공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외우는 게 맞았죠. 그래서 네네. 학습의 기본 방식이 이제까지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암기식이거나 안 그러면 뭔가 요점을 잘 정리해주는 그 좀 주입식이거나 이런 수업들이 주요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앞선에 서 있어요. 앞선 그룹이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따라할 모델이 음, 없습니다. 네네. 저희는 각각 영역에서 좀 창의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소통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하는 이 미래형 역량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충북교육청의 김병호 교육감 같은 네네. 경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서 이 미래를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좀 물려줄 것인가. 네네. 그런 부분에서 미래 역량을 찾기도 하고 미래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과거에서 우리가 또 본받아서 갈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됐던 거죠. 예, 예. 이 이야기를 사실 저는 뭐 이 지금 하신 고민들이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 예, 예.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와 닿는데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이걸 좀 더 많이 소개시켜 드려서 좀 이해를 돕고 싶어요. 그러면 예,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책 내용을 조금 이야기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책 내용을 좀 음, 본격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가 김성근 부관님이 집필한 부분이에요. 예, 이 그 그렇습니다. 회고 부분에서 그 성장의 그늘 예, 속에 눈먼 자들의 가축전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예, 저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네. 교육 정책의 변천사를 좀 일부에서 다뤘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 때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네네. 머리띠 메고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을 쫓아서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그 다음은 굉장히 다양한 그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예, 자유학년제가 예. 도입이 되고 중학교 애들은 어른들 눈에서는 아마 그거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박근혜 정부, 보수 음. 정권이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했던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 이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고교학점제라는 이제 네네. 정책들을 또 내놨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수업의 방식이 바뀌면 네네. 공간도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18조 정도를 들여서 아이들이 머무는 이 공간들을
미래형으로 지금 바꾸려는 음, 공간 혁신 사업을 좀 정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요해요. 학교에서.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학교의 선생님과 행정실에서 사무보는 그 네네. 행정 직원 몇 분이 이렇게 학교에 다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미 거의 한 50% 가까운 그 인원들이 초등에서는 이미 돌봄이라든지 안 음, 그러면 급식이나 이제 이런 그 스텝들로 아이들을 네네. 그러니까 안전망이 전부 다 가정과 지역에서 촘촘해졌네요. 있던 예, 예, 예. 안전망이 학교로 다 들어왔어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가 수업만 좀 하고 그 네네. 다음에 그 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인성 정도를 책임지는 거였는데 네네. 이 전체적으로 학교도 변한 거죠. 네네.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에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지나면서 네네. 저희는 사실 그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게 미래로 훨씬 다가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IT 기술들이 교육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전엔 2년은 상상할 수 없는. 예, 2년은 굉장히 짧잖아요. 예, 아직 우리가 예. 이제 선생님들을 다 재교육시키는데도 부족했고 음, 그나마 이제 저희들이 희망을 갖는 거는 선생님들이 세계적으로 질이 높고 네네. 열심히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네네. 그런 지원 시스템을 앞으로 더 어떻게 좀 해드려야 될 건지 이제 네네. 이런 고민들이 사실 이 책에서 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그 흐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이제 일부에서 그 지난 한 70년 그 정도를 이제 제가 조망을 했고 네네.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 경험과 과제들을 각 전문가들이 좀 담았습니다. 네. 아, 이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주제인데요. 예, 이 예. 변화들을 가지고 정책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정책의 변화를 정부는 준비하고 있는지 교육부는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과거 참 미래는 뭐 한꺼번에 이렇게 훅 닥쳐오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미래를 예견하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과거의 그 우리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 패러다임도 여전히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과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들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 두 가지 과제들을 훌륭히 좀 수행을 해야지 아이들에게 미래를 제대로 좀 넘겨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어, 지금 이제 그 고민들 그리고 지금 정부나 안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미래를 어떻게 좀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사실은 뭐 김진경 국가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대담하신 부분도 김성근 부감님이 하신 거죠? 예, 예. 총 예. 3부 중에서 이제 네네. 일부는 제가 이제까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육 정책의 흐름을 회고를 했고요. 그러면 2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네네.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2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담았고요. 네네. 3부에서 이제 국가교육회의 의장님하고 저하고 대담을 하면서 그러면 이 미래가 우리가 정말 희망적인 미래를 맞으려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 미래 담론을 같이 대담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미래 담론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함께 우리 교육 가족들 또 학부모들에게 나누고 싶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뭐 그 2부에서 각 장에서 담기도 했지만 지금 이제 학교 구성원들은 이미 굉장히 젊은 교사들로 지금 구성원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네네.
초등이나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미 40% 정도가 아, 20, 30대 교사들이 그래요.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음,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젊은 선생님들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학교에서 좀 바람직한 것들은 젊은 교사들은 이제 경륜 있는 선생님들, 그 시니어 교사들에게 뭔가 그 의미 있게 네네. 과거의 전통이나 안 그럼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배우고, 또 네네. 신입 교사들은 이제 AI라든지 이런 디지털에 또 덜 익숙하잖아요. 네네. 젊은 교사들한테 배우고 하는 이 학교 내의 소통 구조나 학교 민주주의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특히 학교가 민주화가 돼야지 젊은 교사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부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 젊은 MZ 세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담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3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야기인데, 2차 대전 때 영국에서 이제 히틀러가 영국 런던에 9개월간 폭탄을 비행기로 한 8만 개를 투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런던 시민들은 그런 전쟁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웃고, 그리고 또 즐길 거 즐기고, 그리고 폭탄 맞아서 다 부서진 빵 가게 간판에는 간판은 부서졌지만 여전히 빵을 팔고 있음, 뭐 이런 이제 간판 문구까지 내면서 네네. 유머를 잃지 않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모님,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그 지금 기성세대들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여전히 미래는 좀 희망적이다. 네네. 우리 좀 믿고 너들은 열심히 지금 맡은 거 열심히 좀 공부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주자 하는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그래서 야, 너 앞으로 미래가 너무너무 무서워. 너 공부 안 하면 너 살지도 못해.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크는 애들은 정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그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든든하게 가질 때 이게 미래에서 가장 바람직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함께 좀 그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어깨를 걸고 나쁜 것들은 딱 막아내는 안전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셨죠. 뭐 배움은 우리와 좀 다른 토양에서 배우셨지만 그분들이 아이들 참 여러 번 된다. 여러 번 바뀐다 이야기 하셨고요. 맞습니다. 또 살아보니까 여러 번의 기회가 와요. 예. 여러 번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학교 안에서 만을 놓고 이 순간 만을 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하는 그런 방법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바뀌면 뭐 아이들은 분명 달라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예, 들어요. 애들이 저기 건강하고 희망차고 네네. 호연지기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네네. 김성근 부감님 모시고 뭐 이야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정해진 시간보다 5분이나 더 지나갔는데요. 예,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듣기로 하고요. 예. 이렇게 정말 든든한 책,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담은 책을 지난 1년간 준비하셔서 출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고맙다는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포워드 오늘의 이슈 그 첫 순서로 2022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육 트렌드를 정리한 책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2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담은 책이 나왔다는 소식 충청북도 교육청의 김성근 부교육감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